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9번 공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공범이라는 이 파트, 그죠? 일단 미수, 공범, 죄수 이 세 개의 파트가 그 사람의 형법 실력을 판가름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공범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이 공범을 빡세게 공부해 놓으란 얘기예요. 실제 형사 업무나 아니면 수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공범을 잘 엮느냐, 그죠? 관련자들을 얼마나 잘 색출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실적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한 명당 0.5점씩 곱해지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공범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공범의 형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형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세 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미주알 고주알 다 암기하고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냈다면 바로 이 공범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이 파트는 완전히 작살나는 거야. 그죠? 확실히 이 공범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읽어볼게요. 이거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답 체크 한번 해볼게. 3번 답 체크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그죠? 자, 나머지 정답이 안 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포괄일지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이탈했답니다.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이 경우에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공동정범이거든요. 지금 같이 뭐를 했단 말이에요. 포괄일제야 또, 그죠? 자, 포괄일제에 있어서 같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했다면 이 사람이 문제될 게 없겠죠, 그죠? 죄책을 지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를 같이 실행을 했단 말이야. 일부를 실행한 다음에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제가 적어볼게요. 형법에서는 바로 공동정범인 경우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란 말이야. 깨끗하게 해볼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 포괄일지의 전체 범죄가 있다만 해. 근데 거기서 지금 일부 요만큼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요만큼을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자, 그 범행에서 비록 일부 실행한 다음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인 경우에 자,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나머지 해당되는 범죄를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 막지 못하고 일부 실행하고 일부를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다시 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 어쩐다?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고 적어놔. 자, 거기다가 적어놔. 자,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다음에 비록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거기다가 적어.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다. 합체 로봇이야. 그러니까 일부가 범죄의 일부를 범죄를 실행했다고 한다면은 전체 범죄를 차단하지 않은 이상 비록 공범관계에서 도중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담한다 해서 틀린 말이다.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놓으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판례 번호는 2007도에 6336 2007도에 6336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포괄일지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했답니다. 그리고 공범관계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탈자는 그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바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을 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범죄의 큰 덩어리 틀을 갖다가 같이 모의한 이상, 그죠? 포괄일죄라 그랬잖아. 모의한 이상, 그죠? 이 전체 범죄를 모의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 이거 봅시다. 이 전체 범죄를 모의를 했어. 모의를 했는데, 지금 얘가 한 거는 일부를 실행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이탈해버려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포괄일죄의 전체 범행에 대해서 같이 공모한 이상, 그쵸? 이 전체 범죄를 막지 못하고 도중에 내비로 뒀다면, 혼자만 빠져나왔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죠? 포괄일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자, 어떻게 된다고? 그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일부 실행, 어쩐다? 전부 책임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자, 일부 요 범행을 실행한 거 있죠?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여기 표시해놨잖아. 그죠? 요 부분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어쩐다? 책임을 진다는 거야. 되셨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인 경우에. 자, 그러면 다시 문제 가볼까? 자, 문제 가보자. 이제 2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2인 이상이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그렇죠? 구속요건상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자, 대항범인 경우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속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그 구속요건의 대항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뭐라고? 구속요건상으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판례 번호 적어 놓으시려면 적어 놓으세요. 자, 판례 번호가 2020도에 7866. 2020도에 7866. 적어 놓으셨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0도에 7866.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구속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면요, 마약거래 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나온 1항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수입 등 출처에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이런 걸 갖다가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려면 적어놔 거기다가. 자, 구속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마약거래 방지법 적어 놓으세요. 마약거래 방지법 제7조 1항. 자, 이 경우에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보자고. 자, 3번 보자고. 배임죄 관련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 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밑줄 그사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는 거야. 그죠?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자, 가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가담 이전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답니다. 그러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종전의 범행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래 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도표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다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 갖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조금만 기다리죠. 자,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큰 범죄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예, 범죄가 있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요 앞전에 어떤 범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가담 시점은 요때 가담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 이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우연하게 알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때 가담한 요 양반이 있죠.
요 양반은 가담 이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요 가담 이전에 있었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 가담한 이후에만 책임지면 돼요. 되셨나요? 나중에 가담한 건 추후에 가담한 사건이죠. 추후에 가담한 사건. 추후에 범행의 추후에 가담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 가담한 이후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비록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판례의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자.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의사의 공동 행위의 분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비록 의사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의사의 연락은 있어야, 서로 간에 의사의 연락은 있어야죠. 의사의 연락이 없다면은 각각 범죄지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가 아니라 이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내용.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 형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이 공동정범에는 그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판례 번호 적어 놓으시려면 거기다 적어 놓으셔. 우리 성수대교 사건인데, 자, 거기다가 97도에 1740, 97도에 1740. 그래서 30조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가능하는데, 당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이 과실범도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서로 그 다리를 건설한다는 협력하에 그죠?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거 띠먹기 위해서 약한 자재를 썼다든지 싸구려 자재를 썼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실범과 관련된 공동정범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성수대교 사건이라고 적어놔 거기다가. 되셨나? 그래서 어쨌든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는 거. 야, 여러분, 고의범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되지 성립하는 거죠. 그 과실범은 뭐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주의 의무죠. 고의의 반대가 과실이 이게 아니라, 자,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 주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의 의무. 자,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 주의 의무가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그 주의 의무도 없다면은 과실범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30조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은 의사의 연락 행위의 분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4번 틀린 지문이다. 정답은 3번이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물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설레발이를 쳐대니까 그냥 저도 덩달아서 문제 어렵게 냈다고 막 출제하신 분들한테 뭐 너무 뭐라고 나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냐면은 기존에 순경 공부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해서 그래. 순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법 공부를 한다 생각해. 그래야 저기가 되는 거지. 점수가 나오지. 나는 그래 순경 공부하니까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어. 이런 마인드로 시험 문제 풀러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꼭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경찰 승진 문제, 검찰직, 법원직,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 그 다음에 또 경찰 대학교 편입 시험 문제, 그리고 채용 시험 문제 이런 걸 좀, 그리고 수사 경과 시험 문제 이런 거 좀 다각도로 풀어보시라는 거야. 풀어보다 보면은 금방 알아. 그리고 너무 많이 풀 필요도 없어. 최근 3년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도 사람이 내는 거고 푸는 것도 사람이 푸는 거야. 너무 겁먹지 말고 쫄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